안녕하세요. 나시겜입니다. 2019년 1월 8일 화요일 매수매도 역하로 들어왔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급등주들이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테마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최근에 뜬금없는 테마주들이 많이 돌죠. 이제 4대강 복원이라든지 대북 관련된 거 러시아 그 가스관 건설주라든지 아니면은 철도 관련주, 어쨌든 남북 경협에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중국의 그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을 한다는 그 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상 그게 방문한다 그래서 특별히 뭐가 일어나진 않습니다. 근데 일단은 개인 수급으로다가 해서 끌어올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코스닥 종목 위주로다가 해서 끌어올렸던 거고, 오늘 같은 날은 외국인, 기관 전부 다 매도로다가 현물도 매도, 선물도 전부 다 매도로다가 돌았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다시 1120원대 위로 올라오면서 일단은 시장이 약간 빠졌는데, 이제 그 기존보다는 조금 괜찮은 게 뭐가 있냐면은 물량이 그렇게 많진 않았다는 거죠. 이제 물량이 대부분 막 1000억대, 2000억대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같은 날에는 물량이 별로 없이 뺐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물량에 비해서 뺀 폭이 좀 과도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공매도도 오늘 많이 쳤거든요. 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매수했던 종목들이 오늘 계속 공매도를 쳐가지고 추가 매수를 못했습니다. 공매도로 빼내리면은 아시다시피 계속 끝까지 빼내리기 때문에 그 중간에 산다는 게 좀 애매해서 안 산 경우도 있었고요. 일단은 국내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선물 지수 같은 경우는 국내 지수 끝날 때보다는 지금 약간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국내 야간 지수 같은 경우도 오늘은 약간 강보합 쪽으로다가 일단 현재 상황으로서는 흐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이 8시가 넘었습니다. 8시가 넘어서 제가 방송에 접속한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대차를 설명을 못 해드려서 대차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8시가 넘어서 지금 접속을 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상으로는 비차익 순매수가 계속 들어와 주면서 어쨌든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흐름은 계속해서 나오고는 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비차익이 계속 들어오다가 나중에 갑자기 어느 날 비차익이 마이너스가 쭉쭉 뜨면서 주가가 빠지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내일 모레 있을 옵션 만기일 대비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얘네들이 폭탄 드랍을 준비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조금은 들고는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 상황으로서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옵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상방을 잡아놨거든요. 옵션 같은 경우 상방을 갖다가 이렇게 잡아놓기는 했는데, 글쎄요, 이게 지금 또 거기다 달러를 지금 매수를 하고 있어갖고, 달러가 더 올라가고 있어갖고, 지금 이게 무작정 내일, 일단은 옵션 만기일날 변동성이 큰 것도 있지만, 내일도 클 확률이 높습니다. 내일도 위로든 상방이든 하방이든 한쪽 방향으로 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만기일날은, 당일날은 막상 그렇게 변화가 없을 수도 있는. 왜냐하면 최근에 보면 ETF 종목 중에, ETN 종목 중에 보면은, 그, 옵션 양매도가 많이 나오는데, 양매도를 한다라는 것은 변동성을 키우기보다는 변동성을 좀 작게 하기 위해서 양매도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변동성을 하루 정도는 크게 키울 수는 있는데, 그래도 변동성을 좀 적게 하려고 하는 외국인들의 의지가 조금은 보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 변동성 지수가 상당히 큰 편이에요. 변동성 지수가 그래도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많이 안 큰 게 좋은데, 이게 많이 크다는 얘기는 그 다음날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변동성 지수가 마이너스가 크면 그 다음날 또 플러스의 큰 폭이 변동성 지수가 나올 수가 있고, 또 플러스가 많이 나온 날은 마이너스의 변동성이 또 크게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장들의 연속이 지금 계속 되고 있다 보니까 그 시장을 파악하는 게 조금 어렵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차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오늘 주가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가가 내렸는데, 주가가 내리면 대차는 감소를 해야 되는데 대차가 또 증가를 했죠. 그럼 얘네들이 지금 옵션이나 변동성을 이용해서 폭탄 드랍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번쯤은 크게 한번 내려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오늘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일단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안 좋게 나왔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근데 주가가 많이 빠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또 주가는 많이 그렇게 빠지진 않았습니다. 워낙 주가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일단은 오늘 날짜로 해서 개별 종목 쪽으로다가 해서 대차를 확인을 해본다고 하면 삼성전자 많이 들었죠.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가, 대차가 또 삼성전자,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주요 지수에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대차가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이 대차가 증가했다고 여러분들이 가끔 대차가 증가하면 공매도로 바로 이어지느냐? 바로는 아니에요. 그냥 일단은 빌려놓고 말 그대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폭탄 드랍을 준비하는 거죠. 준비해놨다가 어느 정도 시점이 오면 거기에서 물량을 쏟아내기 위한, 강하게 막기 위한 물량을 갖다가 미리 모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아놨는데 요게 바로는 아니에요. 바로는 아니기 때문에 대차가 증가했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안 올라가는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이런 개별 종목들은 대차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요거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코덱스 200 같은 경우 대차 감소했죠. 그리고 여기 보면 타이거 200도 대차 감소했죠. 보면은 대차 상한 수량 이제 대차 없이 거의 체결 없이 상환 쪽으로다가 많이 갔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수는 좀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차트상으로 자리를 봤을 때도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 제가 아예 추세선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추세선을 갖다가 장기 입형을 해서 이게 장기로다가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제 화면을 크게 해놔도 장기 입형으로다가 이렇게 장기 추세선으로다가 나오게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은 겁니다. 요 추세선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이제 사람 직접 그리셔도 돼요. 근데 직접 그리기가 참 애매해요. 이게 직접 그리기가 애매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자동 설정으로 해가지고 자동 추세선 설정을 해놓고선 장기로다가 설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랬을 때 아직 추세선을 갖다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추세선을 올라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적은 물량으로 다 해서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빼내렸기 때문에 내일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자리상으로다가 차트상의 자리로 봤을 때는 아직은 여기까지 여기를 이탈하지 않으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일단은 뭐 양봉을 띄울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건 맞아요. 여기서 이제 장대로다가 띄울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 지금 추세선 자체를 갖다가 좀 돌파를 해줬으면 이제 주가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여기 올라갈 때도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아까도 대차를 갖다가 증가시켜 놨기 때문에 이 위에 어느 부분인지는 몰라도 어느 부분에선가 또 한번 크게 내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는 알고 계시고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개별 종목들로다가 이제 우량주들을 어차피 가지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가지고 있고 삼성전기, 하이닉스, LG전자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다 마이너스인 상태인데 그거를 끌고 가면서 계속 그것만 이거 뚫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거는 특별히 거래를 하지 않지만 제가 최근에 들어선 거래를 갖다가 개별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갖다가 많이 매수를 하고 지금 검색 시기에 나와 있는 것들도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테마가 막 여기저기로 도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일단은 거래를 갖다가 일단 급등주 위주도 좀 많이 사는 편이고, 이제 맥점에 왔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갖다가 지금 매수도 꽤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주가가 내렸지만 내일은 주가가 오를 가능성에 조금 더 베팅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이렇게 매수를 좀 많이 했습니다. 매도보다는 매도는 필룩스 같은 경우 오늘 많이 올라와서 매도를 했는데, 요 같은 경우도 제가 오래 들고 있었던 종목이죠. 예전에도 많이 팔고 또 현재 평단을 13,330원에 맞춰놓은 상황에서 일단은 여기서 매도했던 건, 처음에 매도했던 거는 이 부분을 갖다가 돌파를 해주는지 보려고 확인하려고 매도를 했던 거고,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올라왔을 때 이 위에서 이제 또 종가에 매도했죠. 종가에 매도하고 시간에라도 매도했습니다. 요 필룩스 같은 종목은 좀 특이한 게 뭐냐면은 기사 없이 올랐죠. 뭐 기사도 없고 뭐 뜬금없이 그냥 지금 현재 JP모건 컨퍼런스에 초대돼 있다라는 거. 그래서 거기서 뭔 일이 일어나는지는 저희는 모릅니다. 근데 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올라온 건 맞는데, 이 종목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뉴스가 나오면 떨어집니다. 이거 종목 계속 그랬어요. 뉴스만 나오면 떨어져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뉴스가 안 나오고 올라가면 차라리 조금 더 버틸만 한데, 뉴스가 나오면 또 매도를 해야 돼요. 근데 현재 뭐 뉴스 나온 게 없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전량 매도를 한 게 아니고 분할 매도를 해놓은 거고, 일단은 뭐 미국 나스닥 상장한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이슈를 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종목은 맞지만 뉴스가 나오거나 그러면 이거는 떨어지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사전 작업하는 것 같은 느낌? 약간, 그래서 요거는 비중을 좀 축소를 하려고 제가 줄여놓은 겁니다. 예전부터 갖고 있었는데 수익을 많이 냈어요. 많이도 냈는데 그에 비해서는 가지고 있었던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이 효율성이 떨어져가지고 차라리 다른 종목을 돌려야 되겠다 싶어갖고 제가 좀 매도를 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칠판에 보시면 오늘 신규 매수한 종목도 있었죠.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설마 오겠어라고 해서 걸어놨던 거예요. 이 가격이 설마 오겠어라고 해서 걸어놨던 건데 설마 오더라고요. 그래서 매수가 되고 지금 플러스로다가 오늘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인데 요게 자율주행차 관련된 종목인데 오늘 많이 빠졌죠. 자율주행차 관련된 종목들 제가 어제 수익 실현했던 그 오늘 많이 내린 종목 뭐였었죠? 나 종목이 많으니까 헷갈리네요. 저도. 넥스트칩 같은 경우 오늘 많이 내렸었는데 넥스트칩이 내리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자율주행 관련 종목이고 지금 제가 오늘 매수한 이 코리아 FT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입니다. 근데 이 가격까지는 안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고 걸어놨던 건데 여기서 매수가 됐던 부분이었고 넥스트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살짝 마이너스로다가 돌아섰네요. 살짝 마이너스로 돌아서서 요거는 추가 매수를 할까 하다가 추가 매수하긴 좀 애매한 자리라서 일단은 매수를 하지 않고 코리아 FT로다가 일단은 매수를 했습니다. 코리아 FT로 매수를 해서 약간의 수익으로다가 지금 마감을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0.8%, 0.87% 수익으로다가 마감을 했는데 오늘 떨어진 게 거의 5%가 가량 떨어졌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 손해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래서 잡았기 때문에 오늘 아마 제가 매수하는 거를 실시간 방송으로 보신 분이나 아니면 최근에 제가 매수하는 거를 보셨던 분들이 있으면 제가 매수는 잘합니다. 매수는 그래도 아랫부분에서 잘하는 편이에요. 지금 여기 잡았던 종목들 코리아 FT, 현대제철, 뭐 LS산전, FNF, C큐브 이런 것들 뭐 추가 매수한 종목들이라든지 신규 매수한 종목들 오늘의 다 저점 부근에서 매수를 했다라는 거는 아마 가격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거의 1% 이내권에서 매수를 해놨기 때문에 뭐 한 틱, 두 틱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와서 저 같은 경우 위에서 매수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일 주가가 반등을 하고 거기에 이 종목들이 올라간다고 하면 이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아마 그런 자리가 될 겁니다. 하지만 내일 또 미증시가 안 좋아지고 그 G2 무역 협상이 불발이 어느 정도 나면서 뭐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온다고 하면 떨어지는 거를 감수하고 매수를 한 겁니다. 어차피 들고 있는 종목들 다른 종목들 어차피 안 가는 거 조금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로 해서 맥점이라도 잡아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일단은 제가 쓰고 있는 거고요. 뭐 여러분들도 지금 뭐 테마가 계속 돌고 있다 보니까 테마주에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어요. 개인들 같은 경우 지금 수급을 봐서 아시겠지만 현재 수급은 개인들 수급이 코스닥 쪽으로 많이 몰려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거의 이 순환 매장이 돌아요. 이렇게 돌다 보면 고점에서 고점을 갖다가 잡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아난티 같은 경우 팔았지만 더 올라간다고 해서 이거 잡지 않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뭐 금강산 관련돼서 그쪽 테마로 해서 올라가는 건데 그 짐 로저스가 뭐 투자를 한다고 해도 여기서 사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짐 로저스 좋은 일 시키는 거죠. 그쪽 좋은 일 시키는 거고 올라가는 종목 잡기보다는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으면 올라가는 종목들을 내가 왜 못 잡았는지를 생각하고선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그런 종목을 잡아보려고 노력하다 보면 결국에는 아래서 종목을 잡아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먹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뭐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일단 볼만한 건 다 본 것 같고 미증시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달러 좀 내려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달러가 지금 강달러가 갑자기 유가가 오르고 달러가 올라가면서 전체적인 경기 상황으로서는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기 때문에 달러가 좀 내려오길 바라고 미증시가 올라간다고 해도 달러가 올라가면 국내로다가 자금 유입은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옵션 만기일이 우리 같은 경우는 내일 모레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장이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게 상방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을 갖다 좀 주시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러가 떨어지면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다 그러면 변동성을 상방 쪽으로다가 키울 수 있는 상황이 나오고 옵션 만기하고 나서 한 번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옵션 만기일에 반대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시고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